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참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타임어택 코너의 문을 열었습니다. 타임어택 코너 15분 동안만 진행됩니다. 15분 동안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시장은 좀 노이즈가 가득했습니다. 네. 전일과 이제 이야기를 좀 동일한 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6월의 경기 지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뭐 테스트가 좀 지연됐다, 결과가 지연됐다라는 네. 소식이 있긴 하루 종일 했지만,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네. 6월 지표를 조금 기다려 보면서 좀 차분히 좀 단기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많은 인사이트를 좀 저한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설명드릴 언박싱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 한 주의 끝에서도 타임어택 코너에서 또 박성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는 놓칠 수 없겠죠? 15분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은요,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이고요, 10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 유니셈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셈 오늘 종가 9,79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셈 어떻게 보세요? 유니셈은 일단 국내 스크러버 기업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후공정대로 이제 단으로 이제 스크러버 장비가 확대가 됩니다. 확대 네. 공급이 되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 수혜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그 앞서서도 이야기 그렇죠.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엔비디아에서 테스팅에 대해서 결과가 좀 지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삼성전자가 좀 잘 나와도 동사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잘 나오지 않더라도 양쪽에 대한 고객사를 다 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스크러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악재발에 오늘은 조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60일선을 타고 다시 조금 올라가는, 조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 업종을 2분기 때 제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스크러버 기업, 대표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스크러버 쪽에 대한 기업들이 네. 다른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가 언더퍼폼했습니다.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60일선을 좀 견뎌주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대응 전략 이야기를 드리자면, 노란 선, 화면에 보시는 노란 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이 이탈하게 됐을 때는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가격 조정이 8,000원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청자님께서 60일선 이탈해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큰 손실폭은 아닙니다. 적당한 대응 위치라고 보여져서 60일선 손실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60일선을 잘 견뎌준다라고 했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까지 높게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시죠. 청소하는 튜브님의 에이직랜드입니다. 64,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대응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왔는데요. 에이직랜드가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45,55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8%대 하락세 보여주고 이번 주장에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전고점이 3월 13일 날 8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직랜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가지 좀 난관을 좀 넘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2분기 때 반도체에 대한 약세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어요. 실적 대비 상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 주도주가 실적 대비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6월에 만약에 정말로 공매도가 좀 재개된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물론 3분기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실적 모멘텀이 다시 회복이 네. 되면서 저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8%나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네. 부분 때문에 오늘 하락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잠시 보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하향 추세로 21선을 깨고 내려와서부터 어떤 패턴이 지금 지속해서 나오고 있냐면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해줬을 때는 반등이 나오면서 21선을 좀 터치를 하고 빠지고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면 다시 반등이 나와서 21선을 터치하고 빠지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그린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금 나는 기간 여유를 좀 두고 충분히 여유 있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공매도 재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더 빠지고 났을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네. 21선 위에서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6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주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추가 매수를 다시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상황에서 네. 목표가를 한 7만 원까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우메하님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7,2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오랜만에 수익인데 언제 팔까요? 비중 5%입니다. 라고 왔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35,000원으로 10%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윗꼬리도 굉장히 길게 달고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뭐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지금 에너지주들 굉장히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우선 최근에 급등했었던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미국에서 네. 중국에 대해서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그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동사가 조금 수혜를 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해서도 조금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태양광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할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에 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이 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AI 인프라 모멘텀이 변압기 전력망 쪽에서 지금 에너지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이틀 동안 보여준 주가 아웃퍼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대응을 5일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11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선이 뭐 2만 원대로 한참 아래에 있지만 네. 아마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쭉쭉 크게 올라올 거거든요. 네. 3만 원대 위로 올라갈 건데 그래서 손절 가격을 이탈시 정리 가격을 저는 사실상 이제 여유롭게 11선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에서 다음 라운드 피겨 지점인 4만 원 정도까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잘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또 저번 주쯤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5월 말까지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넣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단기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적절한 질문을 정말 네. 잘 해주셨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잘 주목해서 보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재생에너지 쪽, 네. 원전 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모멘텀 인프라 테마가 변압기 쪽이 너무 주가 아웃퍼폼이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이 지금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다른 소비 테마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마다 에너지 쪽으로 조금씩 분산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 포함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원전 그리고 SOFC 관련해서 수소 관련 종목들은 네. 지금 우리가 단기간 안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네. 조금 하나 더 첨언을 붙여드리자면 게임주 같은 경우도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사조시푸드입니다. 오늘 굉장히 핫했었죠. 4,72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입니다. 수익권이시고 아들내미 장가 보낼 거
건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김가격이 장가를 보내주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주시푸드? 우선 지금 김 가격이 네. 정말로 큰 인상이고 네. 인상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K푸드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뭐 라면뿐만 아니고 네. 냉동 김밥에 대해서 사실 이 정말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인 숫자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기 전에 제가 이 분기 상황을 한번 실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맨 오른쪽 편에 보시면 22년도 43기고요. 그리고 23년도 44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이제 45기죠. 네. 1분기 실적에서 지금 김 쪽에 대한 제품, 상품 가격 내수 실적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보게 되면 60억입니다. 1분기에만 60억인데 지난해 총 실적이 네. 김 쪽에서 160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60억이 분기 실적에 딱 기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네. 60억 곱하기 4를 예를 들어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올해는 200억이 네, 넘는 그렇죠. 그런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김 쪽에서만. 이렇게 실제로 지금 2년째 김에 대해서 네. 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네.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수출 쪽에서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가격 모멘텀이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네. 이런 가격 인상, 이런 원자재 자재에 대한 가격 인상, 식료품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또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이즈를 겪는 시장 속에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료들이 되게 오래 가기보다는 어쨌든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자극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네. 또 금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 대응을 마찬가지로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가격은 4,200원으로 좀 깔끔하게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5,700원까지 높게 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장가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장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강한 남자 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1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 중인데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왔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오늘 종가 12,720원으로 14%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렉트릭주, 전성기기주, 전력기기주 굉장히 요즘 제일 핫하고 사실 어찌 보면 전력기기주들만 간다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었던 시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어떤 모멘텀, AI 인프라 전력망 모멘텀만 우리가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저는 이것이 내년까지도 연결은 충분히 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추세가요. 직선으로 계속 올곧게 1, 2년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기간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망 쪽 종목들 전체적인 이제 평균 자체가 어떤 이제 기대하는 실적, 당장 찍히는 그 실적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조금 더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아웃퍼폼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동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저는 뭐 10,000원이 좀 깨고 내려가서 뭐 8,000원대 언저리 정도에서 또 기간 조정이 또 한참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청자님 단가가 지금 뭐 10,000원이 깨졌을 때 만약에 손실 정리를 하게 됐을 때는 좀 타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주황선인 21선이 있습니다. 이 21선을 깨지게 됐을 때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스토리 8,000원대로 안착을 해가지고 좀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 종목들이 뭐 8,000원, 9,000원 언저리에 있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다시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 대응은 15,000원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인 단기적인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손을 번쩍 든 무지님의 노브랜드입니다. 이마트가 아니었네요. 52,000원.
2천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마트는 아니죠. 하지만 노브랜드, 제가 이 노브랜드란 종목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국민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너도 나도 다 갖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브랜드 오늘 종가 52,70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아줬습니다. 67,800원까지 갔었다가 결국엔 종가 52,0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노브랜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의류 ODM 업체입니다. ODM 업체이기도 하고 그냥 실적을 지금 네. 비견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은 물론 조금 주목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어려운 시장으로 갔었을 때는 되게 지금 시선이 몰릴 수 있는 신규 상장주들이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여지는 있다. 그리고 공모가가 14,000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45,000원이 깨졌을 때는 아마 이 지점인 3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5,000원 손절가, 목표가는 6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요. 노란톡방으로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 쉽지 않네요. 예, 쉽지 않네요. 네, 방송도 쉽지 않고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오늘 시장 아까 간단하게 좀 봐주셨는데 제가 또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단기적으로 신재생이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아까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단기가 신재생이면 장기로 모아갈 만한 섹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드릴까요? 오, 네네네. 우선은 지금 경기 지표가 PMI 지표가 나왔어요. 네네네. PMI 지표가 되게 안 좋게가 아니고 너무 좋게 나오다 좋게 보니까 나왔죠.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경기 지표가 나빠져야지 그렇죠. 제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 국채도 미국의 장기 국채도 올라가고 우리 시장이 좀 밀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프라 모멘텀이 현재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인 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조건은 어느 상황에 어떤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보냐면 네. 올 3분기 때 정말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뭐죠? 8월 8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서 자율주행과 로봇뿐만 아니고 이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수급이 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AI 쪽을 제가 계속해서 3분기 AI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드리는 게 2분기 실적, 이제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건 맞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부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 2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이 3분기에 발표가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네. 작년에 너무 쇼킹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크게 아웃퍼폼을 하지 못하는 1분기 대비 좀 퍼포먼스가 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불식시키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정도로 실적이 퀀텀 점프를 만약에 해서 나오게 되면은 AI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또 작용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엔비디아가 그만큼 좋은 실적을 저는 기록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부터는 AI 관련된 종목들, 특히 낙수 효과가 있는 국내 HBM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쪽을 다시 한번 좀 잘 봐야 되는 시점에 올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3분기 때는 매우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3분기에 봐야 되면 그럼 지금부터 좀 많이 빠졌을 때 모아가는 건 어떤가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6월에 공매도 재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반도체 주도주들 중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공매도 압력 없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나왔다가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진입으로 볼 만한 업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2분기에는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번 주 코스피가 주봉 기준으로 1.3% 하락했고 코스닥은 1.8%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양시장이 딱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빠졌어요. 다음 주는 이 정도 되면 올라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라올까요? 상승의 가능성은 좀 적게 보지만 그렇다고 네.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121선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뭐 크게 밀리거나 우려할 정도로 크게 밀리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빼고 다 약세인데 네. 그래도 엔비디아라도 조금 버텨주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지 우리 지수도 그나마 좀 더 괜찮은 모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도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 손 놓고 있어야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 봐야 되는 네. 섹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네. 신재생 에너지를 좀 잘 신재생. 봐야 되고요. 오늘 언박싱 종목도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시 뒤에 또 언박싱 종목 공개할 예정이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항상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그래도 좀 행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무슨 방법이죠?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네, 왜 웃으세요? 정말 좋은 기법인데 네. 너무 맨날 똑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매번 들을 때마다 좀 새로워서 예. 네, 그래서 약간 새롭게 듣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새롭게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도 이거 배우면 똑똑해지나요? 똑똑해집니다. 알려주세요. 똑똑해지게. 왜냐하면 똑똑한 돈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똑똑한 매매가 가능한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적인 대중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게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가 표시가 되게끔 스마트 머니 신호를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겁니다. 즉 똑똑한 돈을 따라서 같이 돈을 넣는 것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죠. 그래서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패턴을 보고 들어가는 이제 기법들과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돈을 보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정보와 재료가 나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빠르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제가 상장사 오너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주주환원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R&D 투자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수주가 지금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공시를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라도 쉽게 주포들이라고 한다면 내부자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이들이 사전 선취매를 미리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매수를 할 때
그 신호를 잡아내는 것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기법이니까 뒤에 포인트까지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 배워보면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를 하는 정말 안전하고 좋은 기법이잖아요. 이 기법 저희가 오늘 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목요일, 금요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또 받아 가셔야 돼요.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예.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정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포인트부터 예시 종목까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일봉 차트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포착 당일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착 당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똑한 돈이 들어온 날이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혹은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 당일을 고가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뜨고 나서 매집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실도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제가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손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제 주변에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요, 항상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물을 타십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계속 물을 타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내 비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소폭 수익만 나온다고 했을 때, 빨간색 불만 살짝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매도 버튼에 조금 손이 가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되게 안 좋은 매매 습관입니다. 손실을 길게 방치하고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방식이잖아요. 이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 계좌를 장기 우상향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짧게 나오고 수익이 나오게 됐을 때는 크게 나오는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바로 그런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예시 종목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대표 예시 종목도 유리 기판, 글라스 기판 대장주죠. 필옵틱스입니다. 네. 필옵틱스가 이제 2월,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흐름을 보였을 수 있었던 그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삼성에 대한 뉴스가 2월 21일에 떴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삼성이 국내 최초 유리기판 장비를 국산한다. 이쪽에 이제 인텔이 상당히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인텔을 넘었을 정도로 상당한 포부를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직접적인 뉴스 오른편에 보시면은 필옵틱스가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을 출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날 전해졌습니다. 3월 28일에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양산 장비 개발은 3월 11일에 마쳤습니다. 자, 이 장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뉴스는 이 공시는 결국에 기업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딱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이 내용은 회사 내부에서 먼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런 내용이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정보와 재료로서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이들은, 주포들은 사전 선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그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일봉 차트부터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요,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고요. 뉴스 발생일은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얀색 화살표로. 뉴스 발생일은 첫 번째 2월 11일, 그리고 2월 21일, 그리고 3월 28일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월 29일에 포착이 됐어요. 자, 포착일 한번 잘 보시면 왼편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포들의 개입이 저점에서 시작된 날을 정확히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고 있는 거고요. 즉, 이 신호일로부터 뉴스 발생 이전일, 이 거래량, 늘어난 거래량은 누구의 거래량이냐?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단 2, 3개월 만에 280%가 넘는 시세를 기록을 해줬고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데,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마이너스 7%로 손실은 짧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기만 해서는 좋은지 모릅니다. 직접 사용을 해보셔야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박성재 전문가의 스마트 머니 기법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인데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기법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종목들을 또 많이 잡아내는데 어제 다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종목 준비하셨죠? 오늘도 3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종목씩 차례대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 29일 대성창투고요. 매수가는 2,180원, 시세가 2,800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28%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22일에 고점 터치했고 그 전날에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평선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이 종목은 좀 여유롭게 좀 길게 보자라고 하셨고요. 1차 목표가 2,400원까지 주셨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요새 종목들의 시세가 되게 좋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런 네. 종목들을 좀 잘 잡아주고 있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들을 네. 좀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창시자지만 네. 매우 놀랐습니다, 이번에.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이 종목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으니까 2차 목표가 받아볼까요? 2차 목표가는 3,000원까지 조금 오, 네.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대성창투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재료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포인트가 실제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한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고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실제로 상한가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뉴스가 실제로 작용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게 되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원래는 이제 1월 11일에 한번 포착이 됐고요. 이때 이후에 제가 3월 29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드렸는데, 이후에 바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4월 22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돼서 제가 그때 앵커님한테 네. 이 종목을 조금 여유 있게 더 맞아요.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뉴스가 뜨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있어야 되고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 당시에 했었을 겁니다. 반감기가 잘 시작이 됐고요.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두나무가 업비트라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크게 길게 좀 지켜봐야 될 모멘텀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부각이 된 게 아니고 이제 IPO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프트업이라고 이제 동사가 이제 벤처캐피탈 회사로서 투자를 한 게임 회사죠. 대형 게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코스피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상한가를 올라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전에 당연히 그 투자사들인 벤처캐피탈 회사는 이 내용을 먼저 취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고요.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좋은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대성창투를 통해서도 증명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잘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은 대성창투였고요. 2차 목표가 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4월 26일 LS 마린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11,320원, 시세가 18,070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님이 오늘 이 종목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22%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 번에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가져오시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잡는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이 딱 거기에 걸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저희가 2차 목표가 14,000원이었는데 충분히 뛰어넘어서 달성을 했어요. 예. 3차 목표가 좀 높여볼까요? 조금 지금부터는 좀 강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다만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 영역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2만 원까지 좀 한번 좀 길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 1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거거든요. 쭉 보게 되면은 초반에 의미 없는 행보가 계속 이어지죠. 거래량도 없었습니다. 근데 4월 22일 이 녹색 기둥 표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완전히 꺾이죠. 자, 변곡점 주포들의 저점 개입이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좀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이 개입이 시작된 날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을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포착일이 시작일이면 이 종목의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후에 거래량이 늘면서 매집백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뉴스가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포착, 매집, 급등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동사는 정확히 그 모델대로 움직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59% 시세가 나왔고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KT 서브마린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사실 더 익숙한데 네. LS전선이 인수를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지금 최근에 계속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 미국의 어떤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망, 회적 케이블까지도 같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우선 지금 최근에 뉴스가 오늘 떴어요. 네. 미국과 유럽과 대만 등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해적 케이블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한다. 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해적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반사 이익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AI 인프라 모멘텀에 더해서 이런 관세 모멘텀이 지금 중국발 관세 모멘텀이 이쪽에서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 재료가 뜨기 전에 스마트 머니가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텐데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좀 잘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정보가 뜨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면은 제가 어떤 조건도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AS 종목은 바로 LS 마린 솔루션이었는데요. 일단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14,000원이 깨지면 전량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 3차 2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4월 11일 이구산업이고요. 매수가는 5,580원, 시세가 8,42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 50% 넘어가고 있고요. 월요일에 장중에 23%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6,200원이 깨지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신규 진입은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9,000원까지 주셨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9,000원까지는 오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홀딩할까요? 동일한 전략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 네. 있는 종목이고 올라갔을 때는 9,000원을 충분히 저는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뉴스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같이 한번 재료로 가지고 왔고요. 네. 먼저 차트 설명 드리고 넘어가자면 2월 중순부터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죠. 아무 흐름도 없다가 3월 1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포들의 저점 개입이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을 비교해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둥 표시 보이시죠? 스마트머니 신호가 등장했을 때 전후로 보면 거래량의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집 거래량이 잘 들어와 주는 것을 보고 제가 4월 11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드렸는데요. 공개일로부터 50%가 넘는 시세가 등장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멘텀적인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뒤에서 뉴스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의 이야기를 좀 계속 드려보자면 구리도 지금 반감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리 재련소들 한 17곳에서 생산 감축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가 지금 2개월 연속 회복세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구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이 이제 살아난다라는 것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뜻인데 생산 감축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이 준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수요 사이드에서 더 얹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AI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구리 수요를 더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에 대한 수입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더 더해졌고 소프트뱅크에서도 최대 10조엔 규모로 AI 투자를 함에 따라서 전력 설비에 대한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등장을 해준 거고요. 2년 평균선은 2년간의 최애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저는 하반기 때까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도 이구산업이 이제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조금 그래도 목표가 다음 목표가 같이 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지금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셔널한 이제 종목들이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종목들, 좋은 모멘텀이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꼭 배우셔야 되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은요, 제가 PDF 파일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설명도 다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법을 좀 잘 배워 놓으시면 이런 종목들을 사전 선침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구산업은 목표가 9,000원까지 그대로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AS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바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잡은 종목들이라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 잡는 방법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늘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나오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아까 너무 놀랐던 게 채팅창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언박싱 종목이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예, 그래요. 네, 예. 그만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무엇일까요? G2 파워입니다. G2 파워. 예.
네, 그러면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제가 단기적인 모멘텀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은 쪽이 지금 일단 또 한 가지가 원전이고요. 네. 태양광도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재료를 동시에 다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모멘텀이 지금 가장 또 잘 넘어가고 있는 쪽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 쪽이 이 에너지 관련, 원전 관련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요약본을 보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네. 자, 우선 최근에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프랑스에 앞서 있다라는 현지 평가가 조금 전해졌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수배 전반 광급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수배 전반 원전 관련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KEPIC에서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서를 취득한 바 있고요. 이게 한수원의 원자력 전기 설비를 납품하기 위한 품질 등급 인증을 얻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광섬유 프로브 방식의 온도 열화 모니터링 특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를 위해서 전력 설비 신기술이 적용된 NEP 인공지능 AI 배전반 개발을 G2파워가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지금 실제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수여하는 인공지능 AI 플러스 인증서를 업계 최초로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센터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AI 모멘텀을 두 곳에서 여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원전 투자 현황을 보면은요, 이게 원전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지금 늘리려는 그런 계획들을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도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 일본도 재가동 및 확대에 대한 이야기, 핀란드도 신규 원전 가동에 대한 이야기, 프랑스도 증설, 중국도 건설 중, 스웨덴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조금 증가할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전력이 굉장히 좀 부족할 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한층 더 고차원화되면서 또 지금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 지금 결국에는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고 원전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로 부상을 지금 받고 있고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도 제가 밑줄을 표시를 해놨는데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용량이 폭증을 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지금 원전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동사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 왼편에 보시면 수배 전반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수배 전반 쪽에서 60%에서 70%, 그러니까 원전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높은 거 20%, 최근에 가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게 태양광 쪽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쪽도 샘 알트만이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태양광 쪽도 AI 관련 인프라 에너지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른편에 보시면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4월 22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착 매집, 제가 말했던 포착 매집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다음 주에 파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고요. G2파워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한 주 굉장히 힘드셨죠? 주말 푹 쉬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